주간 꿀에 그렇습니다. 또 졌습니다. 홈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에 공식 경기 3연패를 당했습니다. 물론 97-98 시즌과 98-99 시즌 그 사이에 홈에서 3연패를 당한 적이 있죠.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홈 3연패를 당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네, 결국은 공식 경기 홈 3연패. 가슴이 아픕니다. 메어집니다. 프랑크푸르트전, 유럽 대항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카디스전 패배, 그리고 바로 이 경기 라요 바에카노전 패배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아픔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4월 25일 날 라리가 21라운드 경기, 수년된 경기를 라요 바에카노와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경기 시작하고 7분 만에 알바로 가르시아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 패배로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게 됐어요. 소시에다드전에서 오바메양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하지 못했다면 연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라리가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위 베티스하고 승점 6점 차니까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딸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험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바르셀로나가 하루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자고! 네, 라요 바에카노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도 바르셀로나에게 승리하더니 후반기에도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에스파뇰가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승점 40점을 도달하게 됐고 라리가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위 그라나다하고 승점차가 10점이니까 잔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경기 내용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짝 돌아보자면 사비 감독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최근 홈에서 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다가 팀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 한 곳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 라인업 구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드리, 세르지 로베르토, 안수파티, 움티티는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였고요. 페드리의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는 알바, 에릭 가시아, 아라오, 데스트로 백포 라인을 구성을 했고 미드필드 라인에 가비, 부스케치, 프랭키 도용이 나왔습니다. 공격 라인에는 페란 토레스, 오바메양, 덴벨레가 나왔죠. 반면에 라요 바에카노의 안도니 이라울라 감독은 4-2-3-1로 나왔는데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줬죠. 일단은 최전방에 은테카, 그 밑에 우나이 로페스를 배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알바로 가르시아와 28라손을 앞세운 좌우 측면 공격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중원 쪽에서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서 바르셀로나의 패스 플레이를 방해를 했고 이거는 부스케츠를 1차적으로 막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의 패스 플레이를 방해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28라손이 오른쪽에서 중앙 쪽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알바로 가르시아가 왼쪽에서 문전 쪽으로 움직이면서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죠. 28라손이 중앙 쪽으로 움직이면서 넘겨주는 패스를 할 때 효과적으로 압박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알바로 가르시아가 중앙 쪽으로 들어갈 때 데스트가 한 박자 느린 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리고 데스트가 슈팅 코스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때 테어 슈테겐의 위치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점을 했는데 저는 실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것을 뒤집는 힘을 보여줘야 됐거든요. 그런데 뒤집는 힘을 보여주지 못했죠. 최근 득점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 7경기에서 8골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3골이 페드리가 넣은 골입니다. 자, 페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바르셀로나에서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페드리가 라리가에서 올 시즌 뛰었을 때 12경기 무패입니다. 10승 2무를 기록했거든요. 하지만은 페드리가 뛰지 못한 21경기에서 패배가 6패나 돼요. 그 정도로 페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페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득점 지원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나타났고 페드리가 없다 보니까 가비가 이 경기에서 고군분투했다 할지라도 가비,
부스케츠, 프랭키 드용으로 나온 미드필드 라인은 약간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프랭키 드용의 활약이 좀 미비한 면도 있었죠. 네, 수비 쪽에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피케가 부상이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케가 뛰지 않았을 때 패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피케가 뛰었을 때에는 10경기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피케가 뛰지 않았을 때에는 단 한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다가 바르셀로나는 공격수가 적지 않은 편이에요. 최전방에 뛸 수 있는 선수만 하더라도 오바메양, 데파이, 루크도용, 페란 토레스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최근에는 득점력 부족을 노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비 감독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비 감독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랜 A에서 문제를 노출했을 때 과연 플랜 B가 있느냐. 그래 3백으로 바꾸면서 아다마 투입하고 측면 쪽에서 볼 올리고 루크도용 투입해서 전방에서 헤더로서 골을 넣는다. 이거 너무 뻔하잖아. 너무 뻔하잖아. 나도 알아. 너도 알아. 모두가 알아. 이런 거를 플랜 B라고 할 수가 있나?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정신 차려! 여하튼 그렇다. 사비 감독 플랜 A도 잘 짜야 되는데 플랜 B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상 선수가 있다는 거. 페드리가 부상이고 피케가 몸 상태가 안 좋고 뭐 안스파티 부상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는 점. 여기다가 사비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젊은 선수들이 많이 뛰고 강하게 압박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높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지쳐 있으니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팀의 결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홈 3연패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야,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래. 원정에서 안 좋을 때는 원정에서 안 좋다고 제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 홈에서 안 좋으니까 뭐라 얘기를 못 하겠네. 어우, 현기증 나고 어지럽네. 진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사비 감독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참. 여하튼 남은 경기들에서 바르셀로나가 무언가 희망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즌은 우승을 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 드러난 문제점은 사비 감독이 전술적으로도 보완해야 되지만 구단 운영진들이 선수 영입을 통해서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도 일찍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사비 감독도 이 경기 전반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전반전은 우리가 아니었다. 후반전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기력 향상을 꾀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카디스전 패배하고 유사한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패배를 당했으면 뭔가 고쳐야지.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두 번 실수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야. 실력이 된다고. 카디스전 그렇게 패배했으면 라요 바이에카노조는 뭔가 고쳤어야지. 스스로 반성하기 바라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네. 선수들에게도 팬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경기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위해서 분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라요 바이에카노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승리에 만족한다.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승리했잖아요. 이라올라 감독은 캄프누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기 승리로 라요 바이에카노가 승점 40점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라올라 감독이 야, 우리 이제 승점 40점 획득했다. 다음 시즌에도 바르셀로나하고 라요 바이에카노의 경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이야기는 잔류를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인터뷰를 한 이라올라 감독이었어요. 자, 바르셀로나 선수들 중에서 공격수 3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우스망 덴벨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스망 덴벨레 이 경기에서 활기찬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90분 출전해서 슈팅을 무려 5개나 했어요. 근데 유효 슈팅이 단 하나입니다.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 2회, 패스 성공률 88%, 드리블 성공 4회, 크로스 15회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스망 덴벨레가 올 시즌 공식 경기 기록이 28경기에서 2골 11개의 도움이에요. 라리가에서 1골 11개의 도움입니다. 도움을 11개나 했어요. 그런데 골은 1골에 멈춰 있습니다. 슈팅 숫자 생각했을 때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 내가 우스망 덴벨레라면 나는 집에 가서라도 슈팅 연습하겠다. 나는 무슨 홈런 타자인 줄 알았어. 나는 무슨 미식축구 선수인 줄 알았어.
아주 그냥 뻥뻥 차대. 아주 그냥 멀리 난리대. 와, 우스망 덴벨레 입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집중력, 그뿐만이 아니라 슈팅에 대한 정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야, 네가 정말로 개성이 강한 선수인 건 알아. 근데 패스는 너무 자유분방하고 슈팅은 양발 다 따로 놀고, 이건 뭐죠? 이건 뭡니까? 정신 차려야죠. 재계약해야지.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은 고치지 마. 그냥 떠나. 자, 우스망 덴벨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페란 토레스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페란 토레스가 60분 출전했어요. 슈팅은 단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유효 슈팅은 없었어요. 패스 성공률이 67%야. 드리블 성공률이 없고요. 크로스가 없습니다. 오른쪽에서 우스망 덴벨레가 크로스를 15회 했어요. 왼쪽에서 페란 토레스는 뭐 한 거야? 구경했나? 열심히 뛰긴 하던데 대체 뭘 하는 거야? 페란 토레스 이거 문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페란 토레스의 바르셀로나에서의 공식 경기 기록을 보면 공식 21경기 출전했는데 7골 6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라리가 13경기에서 4골 4개의 도움이에요. 페란 토레스에게 왔던 기회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나 떨어집니다. 페란 토레스는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돼요. 페란 토레스는 이종료가 셌단 말이에요. 돈 없는데 너에게 돈을 투자한 거야. 돈 있을 때 샀으면 나 얘기를 안 해. 너는 1억 유로가 넘진 않으니까. 근데 돈이 없을 때 쥐어짜서 샀다니까. 그런데 플레이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복이 있다 보니까 페란 토레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페란 토레스가 잘해줘야 된다. 페란 토레스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우쭈쭈 옹호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야, 나를 배신하지 마라. 페란 토레스야, 나를 배신하지 마라. 나 지금 배신감 세게 느끼는 선수들이 있거든.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터져줘라. 네, 끝까지 한번 믿어볼랍니다. 페란 토레스 잘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오바메양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바메양이 71분 출전했는데 슈팅이 하나예요. 요 슈팅이 없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67%, 드리블 성공 0, 크로스 0. 오바메양도 골을 넣는 경기가 아니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바메양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다음에 공식 18경기에서 11골입니다. 골 많이 넣어줬어요. 라리가 12경기에서 9골이에요. 이 정도면 골 많이 넣어준 겁니다. 근데 골의 영향가? 플레이의 영향력?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아쉽단 말이죠.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 경기도 오바메양이 결정지을 수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공격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바르셀로나 최근 안 좋다고 얘기한 부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카디스나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했으면 이 경기 적어도 무승부를 거둡니다. 근데 지금 패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공격수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네, 제가 이스타TV에서도 많이 화를 내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도 꼬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횡설수설하고 왔는데 주간꿀에도 마찬가지네요. 제가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 제발. 프리즈. 그러지 맙시다. 네. 이러지 맙시다. 아니, 홈 3연패가 말이 되냐고. 깜누가 무슨 애들 놀이터야? 아무나 오면 승리할 수 있는 곳이야, 캄프누가? 진짜로 너무한다, 야.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단신 이야기를 잠깐 하고만 넘어갈게요. 자, 바르셀로나 데스트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육 부상을 당해서 4주에서 6주 정도는 못 나온다고 해요. 대신 안수파티가 부상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안수파티가 돌아오면 득점력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알레마니 단장이 우스망 덴벨레 재계약에 좀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우오 재계약은 거의 성사가 됐죠.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세르지 로베르토하고도 50% 삭감된 연봉에 계약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비하고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계약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재계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덴벨레 재계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여름에 전체적인 포지션에 보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전방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가 오든 오지 않든 영입이 될 것 같고요. 하피냐도 계속해서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에가 영입된다면 미드필드 보강될 거고 크리스텐센이 영입된다면 중앙 수비수도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프트백 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음 여름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다만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터나우 감독이 부임이 확정이 되면서 프랭키 도용과 맨유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우리는 프랭키 도용에 대한 사랑이 크잖아요. 프랭키 도용도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이 크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르디 크루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적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사비 감독을 비롯해서 바르셀로나 관계자들이 프랭키 도용은 잔류할 것이다,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요. 아마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간꿀에 오늘 굉장히 폭발하는 주간꿀에였어요. 다음 주간꿀에는 좀 웃으면서 봅시다. 나 웃고 싶어. 나 잘 웃어. 웃게 해달라고. 웃어보자고.